안녕하세요. 커즘TV 시청자 여러분, 이재림입니다. 오늘 자동차는 현대 산타페 6인승입니다. 근데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외관은 뭐 달라진 게 없기도 하고요. 산타페가 이제 6인승을 내놨죠. 12월 달에. 오늘 그리고 마침 크리스마스여가지고 지금 뭐 저런 장식도 달아봤는데 그냥 귀엽게 봐주시면 좋겠고, 달릴 때는 당연히 뗍니다. 이전에 보여드렸었던 2.5 터보와 마찬가지로 오늘 동력기관도 2.5 터보 그대로고요. 차 컬러도 지금 어비스 블랙 펄 그대로입니다. H트랙 들어갔고 캘리그래피 트림에 모든 옵션이 들어가서 이게 시승차 가격이 3,881만원, 근데 옵션이 무려 차값 20%에 육박하는 680만원어치나 들어가서 차값이 한 4,600만원이 넘어가죠. 이렇게까지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6인승 실내 좀 살펴보고, 특히 2열 시트가 이제 독립 시트가 들어가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. 어쨌거나 이 산타페 6인승도 2열 공간이 큰 차이점이고,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보여드렸었던 7인승 모델들과는 여기 말고는 차이가 없습니다. 똑같아요. 그래서 2열에 좀 집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확실히 독립식 시트가 들어갔고, 시승차는 캘리그래피 트림이기 때문에 전부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이 됐습니다. 근데 이 2열이랑 1열이랑 두께 유리 차이가 달라요. 그리고 이 선쉐이드도 들어갔고, 컬러는 블랙 원톤이고, 또 여기 이소픽스 지금 카시트를 장착을 했는데 6인승 시트가 들어가도 애태우는 카시트 장착하는데 문제 전혀 없어 보입니다. 그리고 여긴 마찬가지로 이거 접어서 한 번에 해서 할 수도 있고, 세웠을 때 요 옆에도 버튼이 있어요. 그리고 요 위에도 버튼이 있는데, 이거는 뒷자리 사람이 주로 쓰는 용도고, 이 버튼을 눌러 볼게요. 누르면 한 번에 가서 이제 사람이 드나들기 쉽겠죠. 이 위에 버튼을 누르면 그래도 드나들기 쉽겠고, 해가 좀 세서 이거죠. 차양막 쓸모는 참 좋습니다. 이렇게나 각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팔걸이도 한 군데뿐이긴 한데 괜찮습니다. 이쪽에도 있었으면 더 좋았겠으나, 열선은 이쪽에 들어가 있는데 2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. 이 부분이 다릅니다. 그러니까 기존에 5인승 또는 7인승 시트였을 적에는 여기가 터널이 없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암레스트가 이 가운데 시트에서 튀어나오는 구조였었고, 거기에 이제 컵홀더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기로 갔죠. 그리고 USB 포트 차저나 이런 220V 인버터 있는 거는 이쪽에 그대로 있고, 이 2열 시트의 리클라이닝은 여기가 최대고요. 그리고 슬라이딩은 이렇게나 밀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뭐 굉장한 무릎 공간이 나옵니다. 그리고 여기 포켓도 있고, 시야 좋고요. 산타페 2열 공간은 뭐 거주성이 이미 최고가 됐기 때문에 소재적인 부분에서 팰리세이드가 좀 낫긴 낫죠. 그래도 근데 산타페여도 한 3,800만원, 3,700만원에 맞추면 훌륭한 선택일 것 같아요. 패밀리 중형 SUV로는 다시 타봐도 좋은 것 같아요. 이 파노라마 선루프도 너무 좋고, 두고두고 아시는 부분인데 산타페는 이제 6인승, 7인승까지도 나오는데 에어컨은 듀얼만 들어가고, 3열에서는 풍량 조절 뿐이지 온도 조절은 안 된다는 거. 이것도 이제 옵션으로 집어넣어야 되죠. 6인승 시트나 아니면 7인승 시트를 집어넣어야 들어가는 옵션입니다. 이 온도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풍량 조절 창이 여기 없어가지고 전부 다 여기에 뜨죠. 보세요. 온도 조절을 하면은 여기에 연동해서 올라가고, 풍량도 마찬가지입니다. 3, 4, 5, 6, 7, 8, 8단계나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기에선 별도의 표기하는 게 없고요. 여기서 뜬다는 거. 그리고 이 터널이 그래도 제법 올라와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사람이 앉을 일은 없으니까, 이것 때문에 근데 오히려 2열 승객의 이 시트가 높이 올라 앉아 있어가지고 앞에 내다보는 게 좋습니다. 앞으로 좀 당겨보면 이 상태로 한번 뒷자리로 가볼게요. 자, 근데 성인이라면 요 가운데로 드나들기는 확실히 힘들겠어요. 내려서 다시 해야 됩니다. 좀 옹색한 자세가 나오죠. 그래도 여기도 송풍구도 있고 컵홀더도 있고요. 갖춘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. 안전벨트 클립도 있고, 이 창 좋죠. 상대적으로 이 3열은 시트 포지션이 낮아가지고 내다보기도 좋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이것도 옵션이긴 한데, 뭐 풍량 조절 장치라든지, 이거 시트 한 번에 접는 거예요. 오른쪽 2열 조절이거든요. 접는 거거든요. 눌러볼게요. L을 누르면 이쪽이 접히는 거. 그렇습니다.
네, 이제 산타페 6인승 2.5 터보 주행을 하고 있고요. 이 차는 어쨌거나 외관적으로는 차이가 없어가지고 사실 제가 산타페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모두가 다 그 2.2 디젤이었든 아니면 1.6 터보 하이브리드였던 아니면 심지어 지금 요 6인승이었든 캘리그래피 최상위 트림이었어요. 그래서 차값이 4,661만원, 거의 뭐 4,700만원에 육박하는데 이렇게까지 산타페를 풀옵션으로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물론 뭐 사람 나름이긴 하겠으나 제가 산다 그러면 프레스티지 트림에다가 210만원짜리 그 H트랙이랑 이 터레인 셀렉터랑 드라이브 셀렉터 묶여 있는 거,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꽤 있는데 지금 이 차는 타이어가 레디얼 타이어예요. 서머 타이어는 아니고. 그래서 겨울에도 쓸 수 있는, 물론 윈터 타이어를 쓰면은 그 안정성은 절대적으로 꽤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만, 저는 지금 시종일관 어제부터 지금 뭐 여전히 지금 영하 8도고 아침에 영하 15도 막 이렇게 되는 날씨인데, 이거 터레인 셀렉터에서 스노우를 놓고서 달렸더니 이 토크가 뿜어져 나오는 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제어가 됩니다. 그래서 지금도 보면 달리면서도 엑셀을 좀 깊게 밟아도 튀어나가는 게 이게 일반적으로 스마트라든지 아니면은 스포츠로 뒀을 적에 차가 발진하는 가속도가 가볍다 느낌을 넘어섭니다. 이전에 2.5 터보 산타페 탔을 때랑은 좀 다르게 오늘 느껴지는 건 뭐가 있냐면, 지금 타이어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캘리그래피라서 그 20인치에 255 그 사이즈 그대로거든요. 컨티넨탈 타이어 똑같고요. 근데 전에도 그래서 그 8단 습식 DCT가 어떻게 좀 자동 변속기를 많이 흉내를 냈을까 싶어서 궁금했었는데,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도 약간씩의 그런 스포티한 변속할 적에 살짝 변속감을 연출을 해가지고 변속감에서나마 그런 좀 스포티한 느낌을 느끼게 해줬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. 근데 오늘 느꼈었던 부분은 뭐가 있냐면, 초반 가속할 적에 엑셀링이 뭐랄까 좀 이게 가볍다 이상으로 튀어나가는 게 있습니다. 이게 그 DCT의 특유의 변속하면서 이렇게 툭 튀어나가는 그 느낌과는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 시승차가 거의 새 차거든요. 지금 뭐 한 400km 탄 새 차라서 그런 건가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. 뭔가 이렇게 앞대가리가 먼저 이렇게 튀어나가는 것 같은 느낌? 그게 전 좀 인위적이라고 느꼈거든요. 위화감이 느껴질 정도였는데 그게 이 스노우 모드에서는 상당히 제어가 됩니다. 그렇다고 차가 막 먹먹하다거나 아니면 무슨 타이어에 껌 붙어가지고선 뭐 끈적끈적하게 막 나간다거나 이게 아니라 토크 분배가 안정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. 210만원짜리 H트랙 옵션은 아주 강추할 옵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 더하기,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, 이것도 뭐랑 묶여 있는데, 그리고 6인승 시트, 그리고 195만원짜리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1, 그걸 넣어야 이 어라운드 뷰 카메라랑 뭐 이것저것 묶여 있던데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렇게 조합해가지고 가격을 3,800~900만원 정도면은 상당히 훌륭한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에 지금 얘가 기본 18인치고 지금 시승차는 20인치고 제가 사실 20인치 산타페밖에 안 타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런데, 굳이 이거 19인치 옵션을 추가해서 19인치로 간다거나 캘리그래피를 넣어서 20인치로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차가 물렁물렁한 편은 아니어서 18인치 넣으면 뭐 연비도 좋아지고, 그리고 승차감도 이거보다 더 지금도 물론 아주 우수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더 좋아질 거라고 지금 추측이 됩니다. 그리고 이게 2열에서 6인승에서는 가뜩이나 저게 분리된 시트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승차감, 어떤 쾌적함 때문에 거주성적인 부분에서도 더 만족도가 높고, 그 산타페가 5인승, 7인승, 6인승이 있는데 지금 이 6인승이 75만원 추가해야 되고 7인승 같은 경우는 65만원이죠. 10만원 차이인데 저는 7인승보단 6인승을 많이 더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짧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, 산타페가 지금 국내에서 11월까지 판매량을 보면은 소렌토에 아주 절대적으로 밀리죠. 소렌토가 거의 뭐 한 절반 정도밖에 못 판 걸로 뒤처지는데, 디자인적인 게 크다고 시장에선 분석을 하고 있죠. 근데 이제 산타페도 엔진 라인업도 2.2 디젤, 2.5 터보, 그리고 1.6 터보 가솔린, 터보 하이브리드, 1.6 터보 하이브리드까지 갖췄고, 이 인승도 이제 5, 6, 7인승 중에 모두 고를 수가 있으니까 여전히 저는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서는 소렌토보다 담백한 부분에서는 산타페가 더 우위에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. 그리고 이 버튼 구성도 좋고,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에어컨이 이제 얘는 3존이 아니라 2존이라는 거, 그리고 에어컨 온도 조절이라든지 풍량 조절을 하더라도
여기에 어떤 뜨는 게 아니라 일로 떠서 그 부분,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 빼고는 아쉬운 게 없습니다. 네, 그래서 산타페 6인승이 궁금하셨던 분이라면, 아니면 뭐 6인승이나 7인승 중에 뭘 사야 될지 고민하셨던 분이라면 영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